네, 안녕하세요. 머니스튜디오입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증시 내용들 살펴보고 갈 거고요.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지난 종합적인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가장 이슈였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의 반발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한 부분이 컸고요. 다우존스는 보합, S&P는 강보합인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9,000을 최초로 돌파하는 사상 초유일도 발생이 됐죠.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미국 4월 내구재 수준은 미국 시장의 견고함을 드러내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내구재 수준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0.7% 증가한 2,8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내구재 수준은 올해 2월부터 석 달째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고요. 반면에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5월 확정치는 69.1로 집계되며 직전 월에 77.2에서 10.5% 급락한 수치로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꺾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졌다는 지표도 나오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간단하게 지난주 3대 지수 살펴보고 가면요. 다우 같은 경우는 39,069.59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같은 경우는 5,304.72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84.76포인트가 뛰었죠. 16,920.79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간단하게 주요 이슈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에는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발표 당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9월 중에 예정 중인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더 상승한 바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난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뉴욕 증시 연준 선호 PCE 지표 주목, 그리고 뉴욕 증시 빅테크 위주 반발 매수,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마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미 정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재소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파월이 얘기를 했네요. PC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현금 비중이 축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월 내구재 수준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0.7%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밑에 소비자 심리 지수에 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3.3%로 전월 대비 0.1%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4.46%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는 4.95%로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국제 유가에 대한 내용들도 이란 대통령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국제 유가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요 이슈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오늘만 일단은 보게 되면은 페노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재공시 기한이라고 하네요. 오늘이. 이거 말고는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짚고 넘어갈 내용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이번 주에 있을 만한 내용들 한번 추가로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뉴스 찾아봤는데 한번 좀 보고 가실게요. 몇 가지 찾아둔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뉴욕 증시 엔비디아 강세의 3대 지수 일제히 반등,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지난주 내용이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4일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엔비디아가 이틀째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다. 나스닥은 저번 주가 진짜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었죠. 21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살펴드린 내용이고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는 22일 압도적인 실적과 액면 분할 결정에 힘입어 이날 이틀째 사상 최고 흐름을 이어갔다. 전일비 26.70달러 급등한 1064.69달러로 올라섰다. 엔비디아 강세는 하루 시간차를 두고 반도체 종목들의 호재로 작용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장 마감이 된 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이겠죠. AMD는 3.7% 급등을 했고요. 인텔은 2.13%, 그리고 암홀딩스는 1.88%,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55% 상승을 보였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2.21% 상승폭을 보였네요. 마벨은 엔비디아 실적이 강세일 때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 부분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AI용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는 나란히 각각 4%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큰 상승폭을 보였네요. SMCI는 4.31%, 그리고 델은 4.3% 상승폭을 보였고요. 아마존만 약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가장 큰 7개의 종목들은 다 오른 반면에 아마존만 떨어졌다고 하는데, 빅세븐 또는 매그세븐이라고 부르는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은 엔비디아 강세에 힘입어 아마존만 제외하고 동반 상승을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74%, 애플은 1.66%, 알파벳은 0.83%, 메타 플랫폼스는 12.44달러 오른 2.67%, 테슬라 3%, 아마존 0.17% 올랐는데, 아니죠. 아마존은 0.17% 하락을 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 주요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간 단위로는 2% 넘게 하락을 한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플레 불안과 빨라진 대선 토론 일정, 랠리 지속하기 힘든 이유. 대선 같은 경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미국 뉴욕 증시가 한여름 녹아내릴 꼬리 위험을 안고 있다. 휴가 일정으로 통상 뉴욕 증시의 여름은 부진한 경향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불안과 한층 더 빨라진 대선 토론으로 인해 사상 최고 수준의 증시 랠리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증시 간판 지수인 S&P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호조로 12% 가까이 올랐다고 하네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 바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아래쪽에 살펴보시게 되면 통상 여름은 뉴욕 증시가 가장 부진한 계절에 속한다고 합니다.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CFRA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S&P가 오른 경우는 56%였다고 하네요. 내년 자산 배분을 결정하기 전에 트레이더들은 휴가를 떠나고 투자자들은 가을 실적을 기다리며 증시는
여름이 부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역풍이 불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을 했네요. 아래 내용을 좀 더하자면요.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3일4반하는 현 시점에서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지금부터 7월 사이에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네요. 그는 추가 상승을 위한 잠재적 촉매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적 둔화가 올해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올해 남은 기간 시장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며 국채 수익률의 경로와 주식에 대한 상대적 매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현재 S&P 500 지수의 선물 주가 수익 비율은 21.6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10월에 약 17.5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 초 같은 경우 올 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2024년에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하네요. 하지만 4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연준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살아났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은 12월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이나 7월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 개인 소비 지출 보고서는 5월 31일에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는 6월 12일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보고서 같은 경우는 5월 31일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나오게 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밑에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대선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올해 대선 레이스는 또 다른 미지수로 작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현충일과 노동절 사이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는 경우는 S&P 지수가 7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거의 동률을 이루게 되면서 극도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6월 27일에 토론회에도 합의를 했고 이는 대선 경선 사상 가장 빠른 일정이라고 하네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경선의 잠재적 결과와 정책적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클리솔드가 말했네요. 이번 대선은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투자자들이 부업으로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대통령이 바뀌고 이러한 대선 시즌이 되면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맞죠? 이 부분도 아까 살펴드린 내용들이고요. 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오늘 간략하게 나올 만한 내용들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